22살 제1급포 젊은 유도 선수 추성훈. 꼭 태극마크를 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1동포 4세이다. 중고 시절 각종 대회를 휩쓸며 일본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혔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일본의 여러 명문 실업팀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다. 박경호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면 초특급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으로 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 한국인입니다. 일본 귀화가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내건 조건. 일본 귀화, 한국 국적을 꼭 지키고 싶었다. 그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이다. 성훈아, 한국 실업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그러던 찰나 추성훈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항상 꿈에 그려왔던 조국.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뭐지? 네? 창단이 무산됐다고요? 입단하기로 했던 실업팀의 창단 취소로 그토록 꿈꾸던 조국행이 무산되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세계 최고의 유도 선수가 되겠다는 꿈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막막했다. 그러던 그에게 운명처럼 한 사람이 찾아왔다. 부산시청 유정호 감독. 추성훈은 다른 생각 없이 단번에 한국행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향한다. 2년 전 추성훈은 계속해서 한국 국가대표가 되길 원했기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국가대표 선발전을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힘을 바탕으로 한 유도에 고배를 마셨다. 잡기와 힘에서 앞선 한국 특유의 유도에 초반 탈락이라는 아픔을 안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국내 적응은 쉽지 않았다. 문화 차이도 힘들지만 한국식 유도를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런 추성훈에게 유정호 감독은 한국식 유도에 대한 대처법과 추성훈의 장점인 기술 유도를 더욱 돋보이도록 지도했다. 일 잡잖아. 그럼 한국 선수들이 거기다가 이걸 잡고 있잖아. 그러면 공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추성훈은 훈련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더욱 집중했다. 운동 스케줄이 있건 없건 없으면은 자기 스케줄을 만들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동료들이 성훈이를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같이 뛰고 싶어하고 같이 운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성훈이가 와서 6개월 만에 그걸 다 만들어버렸어요. 한국 국가대표 하고 싶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으니까요. 기아 안 내고 여기 왔습니다. 당시 추성훈의 체급에는 조인철이 있었다. 고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세계선수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1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불연합니다. 네, 조인철. 한국에 온 지 1년여 만에 추성훈은 조인철을 위협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 그러나 두 선수의 경기는 번번이 애매한 판정으로 승패가 갈렸다. 먼저 점수를 얻고도 후반부의 심판의 경고나 주의 때문에 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판정 내지는 뭐 주의나 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정이 평가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의를 안 줄 수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훈이가 조금 섭섭해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합하면서. 그러나 당시 유도계에서는 용인대 후광 없이는 국가대표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었다. 지금 이제 유도계 같은 경우에는 뭐 용인대가 거의 100% 다 회장부터 시작해서 집행부까지 다 자리를 차고 앉아 있고 또 심판진들도 A급 심판들 20명을 배정을 하는데 100% 다 이제 용인대 출신으로서 상대방이 이겨도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상대를 이렇게 지게 만드는. 등장한 추성훈에게도 용인대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제1교포 출신이었던 그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차별로 받아들여진다. 그 시합이 이제 판정에서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항의를 하고 우리 감독 선생님 항의를 하고 내가 힘내라고 뭐 언제 시작인데 뭐 이거 가지고 왜 그래 기죽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막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성훈이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일본 귀화를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려 했던 일본 실업팀들이 한국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추성훈에 계속되는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추성훈은 이를 거절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 때문이었다. 체급당 3명을 뽑았던 코리아 오픈. 그 덕에 추성훈도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당시 1인자였던 조인철을 준결승에서 한 판으로 누르고 올라와 중국 선수와 결승전을 펼친다. 그리고 아직도 회자되는 명장면을 연출한다. 아니에요. 네. 아버지도 전방센터 수상원 한화지 멋진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제일 힘듭니다.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 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유도했는데 시합 해보니까 좀 안 되고 뭐 무슨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고 하니까 좀 그 가운데서 유도 좀 그만둘까 싶어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석연치 않은 국내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얼굴에서 드러난다. 지금도 태극막 타고 대표에 들어가가지고 세계에서 1등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진으로 첫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아시아 선수권 대회. 태극마크를 달고 펼치는 첫 대회이기에 추성훈의 각오는 남달랐다. 압도적 경기력. 추성훈은 모든 경기를 한 판으로 장식한다. 그리고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다. 한국을 대표해서 따는 금메달.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일본이지만 그곳은 외국이었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선 이 자리가 정말 특별한 자리였다. 하지만 달라질 거라 믿었던 국내 선발전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다. 또 바꿔야지. 말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귀한 다음에 일본에서 유도해야죠. 추성훈은 회의감이 들었다. 한국인이고 싶어 필사적이었던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을까? 추성훈은 결국 일본 귀화를 선택한다. そうじゃないかって言われたらわからないですけど、でも本人が一生懸命向こうでやってその結果出した自分の結果やからそれは本人に任せる。 여태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하다 일본에 귀화해 일본 대표가 된 추성훈이 최근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이 끝난 뒤 일본으로 건너갔다 6달 만에 모국 땅을 찾은 추성훈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노랗게 물들인 머리, 왼쪽 가슴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추성훈이 아닌 요시히로. 지난해 말 일본에 귀화한 뒤 최근 4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며 일본 대표로 발탁돼 일장기를 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좀 아프지만 유도에서 뭐 다른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저한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성훈은 자신의 갑작스런 변신에 국내 선수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장기와 태극기를 떠나 유도인 추성훈으로 모든 걸 평가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장기하고 한국 국기하고 다르고 그런 거 생각 없이 세계대회나 그렇게 올림픽이나 해서 결과 나면 좋겠다고. 추성훈은 국내에서 활약할 당시 늘 자신의 벽이자 라이벌이었던 조인철과도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성훈이를 마음속 빌고는 싶지만 또 우리 한국 선수를 응원해야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기 선수로서 인정받고 성공하길 바라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하게 된 추성훈. 첫 판부터 결승에 오를 때까지 일본에서 익힌 기술과 한국에서 기른 체력과 힘을 바탕으로 손쉽게 결승에 오른다. 드디어 결승 무대. 운명의 장난인가? 상대는 한국의 안동진 선수. 국내 팬들은 추성훈의 야유를 보낸다. 추성훈의 사연을 모르는 팬들 입장에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상대도 상대지만 정신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추성훈은 과연 한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